수사 결과에 드러나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비리가 발생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키므로 보조금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만큼 법인의 목적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 대표이사 등 사적 이익에만 사용하고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건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사경은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비리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 척결해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복지 등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끔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강덕입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 분야 비리 행위를 척결하고자 올 한 해 동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부분과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보조금 횡령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개요 및 수사 결과입니다. 법인의 수익금으로 지인 등에게 골프 접대비 사용, 불법되어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시설 종사자를 채용하여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를 시킨 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시설장,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 조작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1명을 적발하여 5명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6명도 검주 내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범법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법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을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A 사회복지법인의 재단 대표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였는데 지방계약법 및 회계 관련 재규정 등에 의하면 수의계약된 용역계약은 법인이 직접 수행해야 함에도 지자체 등과 계약 체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 업체의 직원을 재단 소속으로 현장 대리 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용역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하도록 수행하도록 하고 계약 대금에서 3%인 7억 원 상당의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로 발급한 재직증명서로 시군 및 공공기관 등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여 수익금의 0.35%인 1억 5,700여만 목적 외 사업인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수익금 중 1억 774만 원은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법인의 전직 대표이사나 법인 대표의 채용 등에게
4억 6,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횡령하여 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수익 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그의 종사자에게 인건비 3,0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 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부당 이득으로 128만 원을 수취한 혐의도 적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두 곳에서 인건비 등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 D 사회복지시설장은 직업 훈련 교사를 채용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 업무인 방역 및 소독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D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직업 훈련 교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인건비 총 5,173만 원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횡령해 오다 제2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한 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이 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인 D 사회복지시설장의 지문을 본인 대신 지문인식기에 등록 후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근무 수당 625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F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750만 원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달러 및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배당금 등 총 4,226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드러나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비리가 발생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키므로 보조금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만큼 법인의 목적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 대표이사 등 사적 이익에만 사용하고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건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사경은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비리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 척결해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복지 등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끔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